또 다른 이름의 아동학대,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입니다. 네,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김동성 씨. 내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다. 네. 나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다. 형편이 안 된다.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김동성 씨가 전처 A 씨랑 2004년에 결혼을 했고요. 2018년도에 이 두 사람 이혼을 하게 됩니다. 가정법원이 이제 조정을 이혼 당시에 했었는데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한 아이당 150만 원 월에 지급하라. 즉 두 아이에 대해서는 월 양육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조정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김동성 씨가 생활고 등의 이유로 양육비 1,500만 원 정도를 이제 납부하지 않았던 거고요. 그러면서 내가 소득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 양육비 좀 줄여주세요 하는 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법원이 받아들였고요. 자녀 1인당 원래는 1인당 150만 원 부담하다가 양육비를 80만 원까지 낮춰줬습니다. 그러니까 월에 160만 원 정도만 아이들에게 줘라. 이렇게 감액 결정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양육비를 이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2022년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라고 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 김동성 씨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네, 김동성 씨는 본인의 SNS에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모습을 업로드를 하기도 했거든요. 네, 이번 고소를 통해 김동성 씨 측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이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고소 소식이 알려진 후에 전처인 A 씨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. 진실은 세상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하는 것, 지옥이 길다라는 글을 올리며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다 밝혀질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 사이에서 가장 상처받는 건 아이들 아니겠어요? 네, 맞죠. 네. 맞습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현재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. 와, 충격이에요. 네, 몇 가지 사례들을 전해 들으시면 아마 더 화가 나실 텐데요. 자신이 이혼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. 남편과의 사이에 두 아이와 셋째를 임신 중이던 여성 B 씨. 그런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.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. 그 후 B 씨는 홀로 셋째를 낳고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다 막막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라고 전했는데요. 이 남편의 반응이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. 셋째가 정말 내 자식이 맞냐며 돈을 못 주겠으니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여성은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친자 확인까지 받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. 이게 애가 2명이나 있고 셋째가 뱃속에 있으면 민사소송까지라도 가서 피해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무조건 받아야죠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더 충격적인 게요. 이들 사이에 나왔던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. 어. 그 딸이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SNS로 뒤져보다가 이 아빠의 SNS 계정을 찾게 됐는데 충격적인 게 양육비는 안 줬잖아요. 근데 나의 아빠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골프를 치고 다니는 모습들이 SNS에서 이 딸이 발견을 한 거죠.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싶은데요. 심지어는 바람난 내연녀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또다시 재혼까지 해서 또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걸 SNS에서 딸이 봤다는 겁니다. 아내뿐이 아니고 이거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이 오죽할까 싶은데 이거 괘씸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죠? 소송으로 가는 거죠? 그럼요.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전 남편 반응이요. 정말 황당합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나도 돈이 없어서 내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다.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. 고급 아파트에서 부유한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이 남편이요.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또 차량을 다 자기 명의가 아니라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배우자 명의로 돌려놨던 거죠. 그리고 본인 명의, 이 전 남편 명의의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좀 고의적인데요. 그냥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싹 비운 게 아닌가?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. 저는 그게 사실은 거의 99.9%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괘씸합니다. 결국 전 남편이 패소를 당연히 했겠죠. 한 다음에 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끝까지
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습니다. 재판이 끝난 후에 띄엄띄엄 6개월 동안 이 남편,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골프를 치는 이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라고 준 게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요. 어느 순간 또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. 이 B 씨는 15년 동안 밀린 양육비 결국 300만 원 제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. 이거 참 아니 답답하네요. 지급 명령을 어. 법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도 어긴단 말이에요? 그러면 이거 저촉을 받아야 될 텐데 어디 뭐 감금을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이거 감치명령이 못합니까? 감치명령이 가능한데요. 실제 법원에서의 감치명령을 이행하는 퍼센테이지가 10%가 안 됩니다. 그거 왜 그래요? 그거?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요. 심지어 이런 이행명령문, 감치명령문 안 받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버리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가 이건 많습니다. 또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? 네. 정말 답답하네. 또 하나 있습니다. 2016년에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혼자 키웠던 C씨 역시 6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.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. 위장전입으로 계속 피해 다니고 재산도 다 빼돌리잖아요. 쌍둥이라서 친정에도 맡기고서 저는 일반인에서 했는데 갑상선 암에 걸려 수술을 했어요. 네, 이게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사정뿐만이 아니고 C씨의 건강도 안 좋아졌다는 건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전 남편이 7천만 원을 보내왔다는 겁니다. 이건 또 뭔가요? 그게요. 양육비 안 주려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보내요? 네, 그렇습니다. 알고 보니까요. 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가 됐기 때문에 8년 만에 연락을 한 겁니다. 운전은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정말 자기 자식들이 쓰는 돈인데 그제서야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된 거죠.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 이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. 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운전면허 100일, 운전면허 정지 100일, 또 양육비 3천만 원 또는 3회 미지급 시에는 6개월간 출국 금지 처분, 또 이름, 나이, 직장 등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. 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. 이거 좋네. 네. 그 운전면허 운전 정지해버리면 네. 자기가 답답하니까. 오. 근데 이게 아빠입니까? 이런 사람들이 정말.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까? 이런 제재 처분이 바로 가능한 게 아니라요.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세요라는 명령이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때 감치명령을 받아야 되고요.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감치명령이라는 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90일 이상 따르지 않을 때 일종의 가두는 처분인 거예요. 그래서 가둬서 한 30일 정도를 감치할 수 있는 명령을 감치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상 이렇게 감치명령까지 가야만 운전면허 정지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럼 그동안 90일 기다려야 돼, 또 30일 동안 또 감치돼야 돼,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.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 생존권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 정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그 부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감치 판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양육비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. 오래 걸리죠. 오래 걸리는 데다가 또 이거를 하려면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. 아이고. 나는 아이를 이제 이혼하면서 내가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남편이 뭐 혹은 아내가 돈을 안 주고 또 돈까지 써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감치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통계를 보면요. 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집행이 되는 게 10%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.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. 이 제재 조치 후에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 10명 중에 9명이 양육비를 계속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통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.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게 운전면허 정지를 시키려고 해도 내가 생계유지 때문에 필요해요 이러면 또 운전면허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. 아이들은 생계가 안 되는데 지 생계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그런 이유를 대면은 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또 안 되고요. 또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명령서를 받아야 법원에서는 너 감치명령서 받았는데 너 감치명령 했는데 너 이행하지 않아? 하면서 그 다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주소지를 그냥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명령서만 안 받으면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걸 이용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
이게 좀 답답한데 그 문서를 안 받으면 처분할 수 없고 계속 주소 옮겨 다니면 뭐 막말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혼 사건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 근데 양육비 부분 만약에 이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하는데요.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혹시 내가 막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자기 재산이 묶일까 봐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빼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치 명령을 실제로 피하려고 뭐 위장전입이나 이런 경우를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또 감치 명령을 받아도 실제 법원에서 집행하는 비율이 10%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점들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아니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나왔는데도 이런 꼼수를 써서 뭐 실제로 10% 정도밖에 이행률이 이렇다는 걸 보면 네. 그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네.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먼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잡아다가 이 사람한테 왜 구상권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. 받아내는 거. 이렇게 공권력이 작용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개인한테 네가 알아서 받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참 답답합니다. 이런 꼼수를 서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. 또 하나 있습니다. 2012년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채로 홀로 딸을 키우던 D 씨인데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이 전 남편한테 송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 남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래서 만났습니까? 못 만났습니다. 못 만났다. 그곳에 남편은 없었습니다. 전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적힌 곳은 외숙모의 집이었는데요.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진짜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임의로 이 주소지만 옮겨뒀던 겁니다. 이 황당한 D 씨가 전 남편이 어디 가냐라면서 행방을 묻자 외숙모는 너 능력껏 찾든지 너 알아서 해라 아유. 이러면서 끝내 전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게 아무리 갈라섰다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이의 양육비가 걸려 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D 씨의 전 남편,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한테 그러면 안 된다, 줄 거는 줘야 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. 아니 외숙모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서 주게 해야죠. 이걸 숨겨줄 게 아니라. 네. 그러니까요. 이 전 남편이요. 부담했던 양육비가요. 월 60만 원이었습니다.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월 60만 원을 안 주려고 이런 꼼수를 벌였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온 이 우편물만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위장 전입을 했었던 거죠. 이 아내 D 씨는 이 위장 전입했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셔가지고 이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. 여기 위장 전입이에요. 이 사람 주소지 아니에요.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니 왜 개인적인 이유로 공무소를 이용하세요? 이런 대답을 주민센터에서 들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위장 전입 신고가 들어오면요. 이 주민센터에서는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경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거든요. 저는 사실 이때 당시에 주민센터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네.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전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면 이 사람의 주소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. 네, 맞죠? 그렇죠. 위장 전입하고 다니는 거는 불분명한데 이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했다면 어떡합니까? 숨어버리면 그럼 해결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답답한 게 사실 주민센터라고 하면 위장 전입 신고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? 하던데 통반장들이 그러니까요. 다니면서. 근데 증거까지 다 전 아내가 모아서 줬는데도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?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. 주민센터 직원이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주소지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좀 철저히 확인하고 이런 강제하는 네. 의무 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죽하면 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이렇게 한 부모들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월급에서 차감해서 통장에 받게 하는 것도 그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다. 그냥 이혼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연 끊어야 한다. 전화하고 매달리고 스트레스 그대로 아이에게 가더라.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잊어야 한다. 이게 참 이게 현실이라는 거잖아요. 화가 납니다. 근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. 이 두 사람은 헤어지면 남이지만 이게 이 아이는 어떡합니까? 더 황당한 사례가 외국에 있었는데요.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는 겁니다. 정말
한마디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몄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. 정말 황당한 사례입니다.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남성 이 씨,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요.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했습니다. 미 MBC 방송이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요. 이 씨는 약 1억 5,500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는데요.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양육비 안 주려고 죽은 사람 행세하고 그렇게까지 책임 안 질 거였으면 결혼을 왜 하고 애는 왜 낳은 거예요?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. 그런데 미국은 대체로 형량이 좀 센 걸로 많이 유명합니다. 네, 미국은 형량이 셉니다. 그게 그나마 또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 이 남성 이 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사기 또 이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.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? 징역 81개월, 그러니까 징역 6년 9개월이라는 중한형을 내렸습니다. 담당 검사는 당시에 이런 범행은 자녀의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목표에 기반한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노력이었다라고 일침을 가했고요.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미국의 이 남성은 6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?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해요. 네. 법이 약합니다. 형사 고발을 해도 실제로 실형을 받는 예가 극소수라면서요. 그렇습니다. 대부분 집행유예 이하에 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 1년 이하의 징역?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법정형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실형을 선고받는 예가 거의 없고요. 대다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 몇 천만 원, 몇 억이나 되는 돈 그냥 나 안 낸다라고 하고 집행유예로 그치면 된다라는 그런 나쁜 심보를 먹는 것이 바로 이런 법원의 선고 영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새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G 씨의 사연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경우인데요. 이 G 씨 같은 경우엔 지난 2017년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새 아이를 키우잖아요. 근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이 자녀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마저도 늘 입금되지가 않았고요. 그래서 이 G 씨는 혼자서 아이 3명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생계 때문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이 없이 식당에서 서빙을 돌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. 그럼 정말 걱정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는 네. 말이죠. 사실 엄마가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2시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당연히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양육비 미지급, 이 정서적 아동 학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내 아이에게 월 30만 원 주는 게 아까워서 새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라니 정말 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이런 와중에 이 G 씨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, 또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등 정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가 2,200만 원에 달했고요.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이 남편을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. 이거 하다 안 되니까 형사고소까지 했는데 이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? 네, 그런데요. 이렇게 5년 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이 남성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붙였습니다.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형사 고소까지 간 거거든요.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